사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3기자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좀 금요일에 촬영을 네. 했고 주말이나 월요일 사이에 상황이 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오늘 벌써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보니까 톤이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유족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그쵸. 법이고 그렇죠. 이거를 거부권을 지금 연달아서 많이 행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 조사위 특조위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그냥 우리가 2022년 10월 29일에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 이재용으로 포함하면 159명이죠. 이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독립조사한다라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네. 시기가 좀 짧아요. 1년 이내에 해야 되고요. 네. 최대한 한 번 더 연장해도 1년 3개월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를 한 번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태원 참사에서 다시 한다. 예. 그걸 명문화한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독립조사 해야죠. 경찰이나 검찰은 자꾸 죄가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독립적인 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왜 거부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요. 방금 이게 경찰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도 한 번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떤 이런 참사를 규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제 수사 자체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구성하고 혹은 분별하는 것이 주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사 기자가 열심히 그 수사 당시 때 이제 상황들을 추적을 했었는데 정말 그 사건 당일에 용산 서장이 국밥집에서 몇 시에 나왔나? 이런 거를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수사기관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몇 시에 국밥 먹었느냐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막을 수 없었고 어떤 전조와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통제되지 못한 채 참사로까지 이어졌는지를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건데.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보고 어떤 싶은 의사결정.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이제 수사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한 3개월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한 반개월은 이제 여야끼리 싸우다 까먹고 나머지 시간은 책임자들이 다 이제 영상 찍히고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다가 그냥 2개월이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야당에서는 그거 2개 했지 않느냐. 그러면 진상규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여전히 하는 왜 것이죠. 죽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문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도시 한복판에서 그렇죠. 돌아가셨는지, 왜 그 공무원들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전단지를 떼러 나갔는지 떼러 다니면서 그런 할 일을 안 했는지 그런 게 여전히 의문이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그렇죠. 왜냐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각차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유족은 그 왜가 몇 배까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애가 왜 벌거벗은 채 나한테 인계되었고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일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정부가 아니어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때까지 혐오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유튜버분이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압사다. 진상규명 됐다. 원인 압사 끝. 뭘 더 바라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저는 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요. 유가족만큼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궁금하진 않아도 압사, 이해 이런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독립조사가 출발한 거죠. 지금까지 제대로 좀 수사가 안 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헤드였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하여 지금 다 공직에 남아있는 이제 김광호 서울청장님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 자기 수뇌부를 경찰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특수보훈이라도 부담이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축이 있었죠. 네. 이게 제가 그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KBS 보도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제 보통 이런 그 중요 사안이 있으면 기자가 나와서 앵커랑 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별법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일방적인 그 여당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조사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고 뭐 이런 예산 뭐 과도하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보도를 했습니까? 예, 세월호 이야기도 하면서 세월호 때는 뭐 한 700억이 들었고 이번에도 뭐 1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 보도를 보는 만약에 그냥 잘 배경 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별법 이런 프레임이 왜 잘못됐는지 왜 중요한지도 좀 저희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보 진영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법은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유가족이 일차적으로 구제 대상이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세금 낭비하는 100억이 아니고요. 같은 사고가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진짜 적은 양의 투자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이번에 신년 행사 했잖아요. 보신각에서 종 쳤죠. 네. 그때 솔직히 조마조마한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테레비로 보는데 그 사람들 빼곡한 거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번 그런 일 겪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사회 신뢰가 무너졌고 그걸 재건해야 되고 재건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적어도 앞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자원을 최소한 투입할 건지. 예. 지금 지자체가 이건 잼버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지자체가 평소에 위험을 관리할 역량이 애초에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뭐 광안리에서 뭐 불꽃을 쏘든 서울에서 종을 치든 할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유가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사에 대해서 듣고 나서 더 발언의 수위를 높여서 이건 정쟁화되는 법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정쟁화를 시키는 어제 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 그 했죠. 얘기 했죠. 예. 지금 근데- 거부권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 내부적으로는 조금 고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미칠 이미지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뭐냐면 물론 재난은 언제나 정쟁과 동반되죠. 어쨌든 정권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붙이는 것도 정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와서 이게 궁금하다라고 얘기할 때 설명을 잘 해주면 정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문제 제기하는 너희가 정쟁화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붙이는 게 사실은 이 일을 정쟁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정쟁화하는 것이죠. 지금 국민 다수가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습니까? 제정을? 아,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설문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지금 나온 파편적인 보도들만으로는 진실에 다가섰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파면 팔수록 뭐 일선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조금도 지금 물러나지 않은 분들이 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답변을 하면서 정쟁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저는 그게 진짜 정쟁화가 아닌가.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어떤 정치 양극화랑 또 연결이 되는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네. 어떤 청선에서 이해득실 이런 것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뭐 네, 맞아요. 나에 대한 어떤 안티테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격이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게 있어요. 의도 확대 해석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한테 그냥 어떤 거 물어본 거거든요. 물어본 건데 이게 나를 뭐 어떤 의미하려고 그런 거다. 그렇지. 공격하려고 한들짝 그런 놀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오류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도둑이 근데 재발절인 거 아닙니까? 이번 그 그렇죠, 이태원 참사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런 것도 궁금한데 제가 기사에도 쓴 적이 있는데 그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때 경찰이 네. 용산 쪽에 그 시위 방어, 경비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그 사건의 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그게 것도 혹시 다 진상규명의 들어갑니까? 과제이죠. 그런데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게 다 어쨌든 정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 세월호 때 올림머리 7시간이 들어갔을 때 이제 여당에서 거품을 불고 그거를 완전히 스탑시켜버렸잖아요. 특조위를. 이것도 비슷한데 하지만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경찰이 여기 있어야 될 경력이 여기 있었다라고는 입증할 수 없어도
경찰의 관심사가 이동한 것은 굉장히 그렇죠. 많은 정황으로 확인될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 마약 수사에는 50명 그렇죠. 투입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약 그 수사 시민들 보호해야 되는 그 경찰 기동대는 한 명도 투입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죠. 꼭 그 사저의 변경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집무실의 이동의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노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 실 인근의 용산서장이 그날 9시 45분쯤에 집회 다 해산했는데 안 가고 축제 안 가고 일부러 대통령실을 돌았던 건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집회가 아닌 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진상규명의 과제인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그 전에 네. 그 전해 또는 전전에 이런 때는 거기에 경찰 기동대 투입했던 걸로 알거든요. 있었죠. 그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21년에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이 정부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근데, 이게 예. 유가족분들도 이제 작년에 1주년 때 좀 만나봤는데 유가족분들이 제기하는 핵심 의문이 바로 이 지점, 일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네. 지점인데 그때 당시에 사복을 입은 마수대 경찰들이 50명 정도 그렇죠. 있었고 그 전에는 원래 경찰복을 입은 경찰기동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 이걸 선포하고 나서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도 그 경찰들이 개입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복을 입고 네. 지금 일은 마약 때문에 들어와 있어도 거기가 정말 그렇게 통제가 안 되면 경찰임을 밝히고 통제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다층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작년, 재작년에 정복경찰이 많았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광봉 들고 다니면서 5인 이상을 단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는 사실은 그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제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냐는 인식부터 경찰들이 사실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네. 네, 거기에다가 저희 집무실까지 이동해버렸고 코로나 때처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다 잡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러면은 사실은 공무원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안전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후순위로 내려가겠습니까?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고 심지어 더 우선순위인 것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구청장이 전화가 와서 전단지를 안 떼니까 떼라고 비서실장이 전화를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돼야. 그래서 방금 일 기자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 과연 집무실 이전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고 원래 있었던 관행이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어느 정도였고 이걸 어느 계량해 어쨌든 달아보는 거죠. 그걸 해야 다음에 광안리에서 불꽃 한번 쏠 때 지자체들이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이거 뭐 조사 내용에는 안 들어가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왜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 뭐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경찰이 가도 안 됐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왜 계속 붙어 있나 자리에 붙어 있나. 도대체 이 어떤 도덕성 어떤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우리 어떤 사회가.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또 사회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고에서 나온 건지. 근데 그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기사 쓸 때 저도 그 지점이 되게 궁금했는데 그 전날 경찰청에서 보고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상민 장관이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발언한 링크를 가지고 또 경찰청에서 전달이 잘 됐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이상민 장관 개인의 후원무치도 있지만 조직의 이해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의 반론은 이거를 경찰의 책임으로 인정하게 되면 뭐 당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갖 종류의 지역 행사에 불려다니게 될 것 같으니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온갖 종류의 지역 행사에 경찰 기동대가 안 갑니까? 이를테면 가면 안 종로에서 된다고 행사를 경찰에서 하면 생각하죠. 큰 어떤 그 행사를 하면 연등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경찰이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있지만 경찰 버스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수에 대해서는 계속 경찰의 핵심에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그게 경찰이 경비원화하는 거라는 굉장히 강한 거부 반응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업무 중에는 그런 것들 있죠. 질서 유지가 민간인들을 시민들을 있죠. 네.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경찰이 안 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되지 않는 거고, 다만 왜 경찰이 그거를 다 막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공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구에서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했어야 되고 경찰에서도 시에서도 했어야 되는 되죠. 거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 뭐 얘기가 되겠지만 경찰이 전혀 안 간 것에 대해서 그게 해명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는 아주 큰 잘못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앞뒤로 경찰청 쪽에서 되게 면밀하게 작업한 정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생각보다 그 조직 안에서의 여러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부권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이제 그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유가족들이 이 특별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유가족 협의의 바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좀 여론을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이전에 거부권 행사했던 것과는 좀 다른, 좀 차원이 다른 그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어떤 이 특별법의 어떤 그런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금 유가족 협의회가 2기거든요. 2기인데 그 2기 운영위 위원장이 이정민 씨라고, 이분이 사실 자기의 역할이 특별법이 통과돼서 조사위가 꾸려지는 것까지라고 지금 이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유가족들이 이 특별법을 바라냐면, 사실 뭐 저희도 취재해서 관심이 많지만 참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유가족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정보도 많고. 근데 유가족들이 보기엔 지금 수사부터 재판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일반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사도 지금 진행됐고 재판도 넘겨져서 재판 다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재판 결과를 그렇지. 지켜보면 되지 지켜보면 않냐라고 되지 않냐.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몇몇만 봐도 다 꼬리 자르기가 됐죠. 그렇죠. 그 뭐 이제 박희영 영사구청장이나 이임재 전 서장. 그 윗선으로는 거의 이제 기소가 안 아니 된 상태고. 서울청장을 기소를 할지 말지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는 게. 그것도 지금 1년이 지났죠. 거의 그렇죠. 김광우 청장에 대해서도. 근데 재판에 들어갔는데도 재판도 너무 오래 진행되니까 결국엔 다 구속됐다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재판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일단 뭐 이정민 씨 그 발언은 뭐 사법 카르텔이다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네네.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좀 재조사하는, 그러니까 아까 저 3기자가 특별법 요약을 되게 잘 해줬는데, 그 조사위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이게 지금 가장 특별법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법과 함께 혹시 특별 검사,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특별 그것이 조사위라든가. 빠졌어요. 예. 예. 그게 빠졌어요. 그건 왜냐면 안 원래 된 겁니까? 있었고요. 요구가 있었는데. 예, 법안에도 있었죠. 법안에도 있었는데 이제 여당에서 너무 많이 반대를 하고 이게 지금 벌써 정기국회에서 너무 계속 밀렸잖아요. 12월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네. 중재안을 냈는데도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특검을 그러면 빼는 걸로 그렇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어떤 국민의 의견을 어떤 대리하는 분들이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거부권 행사하면은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것의 의미가 이거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속상하고 슬픈 속상하죠. 일이죠. 서글픈 일이죠. 아니 이게 180명이 통과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지지율 30%대의 대통령이 막아 나서면 그럼 그걸로 땡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이번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대통령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죠.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까지 7번, 8번 다 잘못된 건데 이거 더 잘못된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딱 쇼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약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더 세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세게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근데 이분을 설득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좀 저도 너무 그게 너무 슬픕니다. 참담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사실은 법에 의해서도 그 일을 해야 하지만
상식에 의해서도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법에 의해서만 하고 상식은 좀 어디 갔다가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자신의 권한을 제가 볼 때는 남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이걸 고민하신다면 최소한 지금 유가족들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좀 사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좀 최소한 너무 좀 미안해서 만나보시고 만나면. 이 사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를 말아주시길 진짜 제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사람을 한번 봐라. 제끼는 게 이 사람 스타일이다. 여기서 제낀다는 건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 검사 때는 이제 검사장 제끼고 청장 되니까 장관 제끼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제끼고 그렇죠. 대통령이 됐잖아요. 누굴 제껴야 됩니까? 국민을 제끼는 거죠. 그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지금 뭐 국민의 뜻이 확인이 됐는데 국회에서 확인되고 여론조사로 확인이 됐는데도 거부하겠다. 뭐 국민을 제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 같습니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계속 총선용이다. 총선 내내 울거 먹으려고 정쟁화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여당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좀 일찍 하지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예. 왜 총선까지 맞아요. 끌고 오게 맞아요. 만듭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 사건이 터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정말. 예. 그게 맞아요. 이거는 민생 법안을 정쟁 법안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쟁 법안이라고 저는 정쟁화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쟁 법안이 아니고요. 민생 법이거든요. 정쟁을 제일 잘 그렇죠. 일으키는 분이 그렇죠.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반드시 민생 법안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거부한다는 게 정말 다른 비슷한 참사가 또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나 다름없다는 걸 네네.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KBS에서 뭐 700억 운운하는 것도 너무 웃깁니다. 네. 우리 세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제대로 모으는 거 알고 아니에요? 싶어서 하는 겁니다. 뭐 이유도 없이 청와대 옮기고 어디 가서 소폭 말고 이런 데 쓰라고 세금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민 대다수가 궁금해하는 이런 일의 진상을 밝히라고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게 700억이든 몇백억이든 그렇죠. 그런 돈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참 언론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는 사실 우리 사회에 일어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 진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 법안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상도 밝히고 그 유족들의 아픈 가슴도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2부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한겨레 20일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뭐 술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겨레 21이 새해를 맞아서 알코올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명이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술 권하는 사회 뭐 이런 건가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먹게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좀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알코올 중독하니까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다 같은 생각이시죠? 일단 적어도 이 문제는 좀 자기를 돌아보는 네, 주제로. 그렇죠. 예. 네. 상 기자는 어떤 네. 기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베트남 계속 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다음 주 휴가를 가는데요. 저는 다녀와서 우리 관료기구들의 어떤 권력 지수, 권력 크기 이런 기사를 하나 좀 써보려고 합니다. 참 저도 저기 나무전상서가 있는데 아마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정도 쓸 것 같은데 서울나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서울나무. 어디요? 서울 어디? 서울 강서구 나무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광서구 어디죠? 서울은 처음 아닙니까? 네. 아니 서울을 한번 했었습니다. 보라매 공원을 한번 했었고요. 그랬군요. 그는 일단 취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저 아닌가요? 혹시 사기자 아닌가요? 사기자 정도는 될 게 아니다. 사기자만큼 사랑하는 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한겨레 20일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얘기 해야죠. 우주 최강의 시사주간지 세상을 달아본 든든한 벗 우리 한겨레 20일 만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20일 정기 구독인데요. 한겨레 20일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또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이나 질문, 제보 등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 사기자 한겨레 TV 채널로 많이 시청을 해주고 계실 텐데 저희 한겨레 20일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한겨레 20일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좀 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제 한겨레는 61만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그쵸 그쵸. 한겨레 20일은 뭐 한 6만 정도 되는 겁니까? 한겨레 20일 지금 어쨌든 최근에 네.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어요. 아. 좀 저희가 어떤 박수 한번 치고 들어보시죠. 야. 단계를 넘어섰는데 예,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네. 자세한 저희 수치는 안 예. 밝히려고요. 왜냐면 제가 그러면 저희, 예. 그 시청자분들이 지금 들어가셔서 한겨레 20일 구독자도 확인도 하시고 예. 그쵸. 구독도 하시면 되겠네요. 뭐 10,000명은 넘겠죠, 그래도. 저희가 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0일도 잘 봐주시고요.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 자.